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동향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은 바로 수도 서울이죠. 이 서울에서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를 살펴봤더니 지난 2017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격차가 3억 2,5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기준으로 봤더니 이 격차가 무려 7억까지 벌어졌다라는 거죠.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한강 이남 쪽입니다. 이쪽의 경우에는 이미 대출이 좀 어렵죠. 그래서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의 영향이 상당히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한강 이북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 소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쨌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단계들 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라든가 특히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완화 정책을 내세울 예정인데요. 그중에 어쨌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이제 혜택을 많이 없앴는데 주택 민간에 대한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또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쨌든 혜택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될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인수위 때부터 나왔던 60제곱미터 이하의 어쨌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빼준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실질적으로 부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어쨌든 서울시 내 핵심 지역이나 또는 이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들에 대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는 다시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호재와 더불어서 가격 상승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잘 명심하셔가지고 하반기 어쨌든 움직임에 대한 변화들, 거기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성옥 소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부동산 차차리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네, 호재거리가 워낙에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자, 경기도 평택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거든요. 자, 어떤 곳인지 토지의 개요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소장님, 개요 정보 알려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하면 개발 호재로는 풍부하고요. 실제로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많이 실제로 들어와서 그 토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드린 물건은 이제 평택선 포순 평택선입니다. 곧 개통 예정인데요. 창내역 예정역입니다만은 창내역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은 2001제곱미터 중에 한 1090제곱미터, 300평 조금 넘겠습니다. 그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용도 지역 같은 경우 현재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3억 6천만 원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1090제곱미터, 한 300평 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이어서 살펴주실까요? 네, 토지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승 평택선에 이제 인접해 있는 창내역에 인접해 있는 500m 안쪽에 있는 초역세권의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상태로는 이제 그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농림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 지역이 이제 움직이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풍부한 그런 토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은 한 2,000제곱미터 좀 되는데요. 현재 1,090m 정도가 예정 물건으로 되어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현재는 농농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는 어쨌든 우리가 동쪽이나 서쪽의 산업단지라든가 철도 라인이든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이제 장력 인근도 개발 가능성의 압력이 충분히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요즘에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앞으로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저 논의 푸르른 모습 금세 또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지금 살펴드리는 토지, 이 토지는 특히나 얼마나 앞으로의 개발 가치가 있을지 그런 위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힌트를 좀 드렸지만 이 창내역, 새로 또 역사가 들어서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의 입지 여건 어떤지 그리고 개발 소식들 뭐가 더 있을까? 자세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입지 여건부터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입지 여건 한번 상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이 가능하고 향후에 이제 도시가 될 만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입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재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토지가 입지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승 평택선에 창내역과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위쪽으로 5성 IC가 있습니다. 평택 제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뭐 경부고속도로를 다 이용할 수 있는 5성 IC가 바로 인접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기 통해서 평택 뭐 파주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망도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재 또 만들어진 또 도로망까지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 지역 자체는 향후에 충분히 개발 압력이 강해서 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광역 입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창녕 오른쪽 우측에 보시게 되면 뭐 바로 인접해 지나가는 게 이제 KTX 라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제역 SRT 라인이죠. 지제역도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 평택역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포승에서 안중을 거쳐서 그다음에 장내 평택으로 이어지는 선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측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바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크게 이제 그 철도망, 뭐 도로망을 간단히 살펴보셨는데요. 그다음 인근에 어떤 신도시나 이제 그 또 일자리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위치하고 있는 입지에 바로 남쪽이 이제 평택 미군기지가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물건 같은 경우 인접해서도 어쨌든 뭐 미군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시설들도 약간씩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향후에 또 개발이 진행되면 그런 시설들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게 되면 현재 이제 도시화가 거의 상당히 진행이 많이 돼서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주변에 이제 토지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고덕 국제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이 비싸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받치는 이제 그 업무 단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겠고요. 계속해서 확장 공사는 진행하면서 현재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참 지금 이제 토지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는 도시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철도 라인이 확장이 되면서 신도시가 진행이 되고 또 미군기지의 또 향후에 수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입지와 또는 또 개발 호재들이 또 굉장히 많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이 지역만 놓고 보시더라도 현재 뭐 말씀드린 주한미군 이전 기지도 바로 기지도 이제 남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의도의 한 2배 면적으로 5선 강변 뚝방길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인근 자체는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도 이제 그 5선 강변을 뚝방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책이라든가 또는 기타 뭐 자전거를 타신다거나 또는 이제 미군들이 많이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또 여가생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여기에다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뭐 문화광장이란 뭐 광장이라든가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뭐 수성 레저라든가 자연생태 뭐 체험장이라든가 농업 체험마을 등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 대표적으로 지역 뭐 대표인들이 이제 문화공간으로 뭐 아트 팩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생태 보건 사업이나 요트, 보트 체험장들도 많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또 그다음에 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사업도 같이 진행이 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5선 강변 뚝방길 링 사업은 향후에 이제 어쨌든 즐기는 여러 가지 또 문화나 이런 것도 또 레저를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또 이쪽 지역에 많이 와서 누릴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이제 향후에 개발의 가치는 충분히 풍부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평택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동쪽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조만간에 개통이 됩니다. 2023년 뭐 초에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안중역이 이제 그 개통이 되고 현재 한참 공사 진행이 중에 있습니다. 역사 공사가 진행이 중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창내역과 안중역은 직접 철도망으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개통이 되게 되면 또 서축은 또 안중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대규모 도시가 형성이 되겠고요. 현재 또 화양지구도 도시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동측과 서측에서의 개발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개발 압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서해안 복선 전철 마찬가지로 이 노선 자체도 기억해 두시고 개통이 되시면 또 인근에 또 역
영향들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선이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평택선, 포승 평택선인데요. 현재 뭐 2단계, 뭐 3단계 사업들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개통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승 국가산단부터 그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 안중역을 거쳐서 또 창녕을 거쳐서 그다음 평택, 경부선 평택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라인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인이 이어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평택의 중부 지역에 대한 또는 투자의 수요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개통은 뭐 또 2023년 초에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의 이제 철도망 계획 같은 경우에는 철도망이 원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로 또 선호 노선도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이런 철도망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지역 자체에 산업단지가 많고 추가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신도시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해안복선전철 동쪽으로 타면 SRT 또는 KTX, 그다음 포승 평택선 또는 평택 부발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노선들도 많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안 복선전철과 KTX도 직결하는 사업도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망도 동측, 서측 또는 뭐 남북측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토지 주변에는요, 이 창내역, 여기 새로 들어섭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SRT 지제역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평택역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요 근방입니다.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입지 여건, 게다가 주변에 뭐 일자리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뭐 미군기지, 고다 국제신도시, 이런 데를 바로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입지부터 이렇게 훌륭한 곳인데,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 뭐 지금 5선 강변 뚝방길 르네상스부터 해서 다양한 교통 호재들까지도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에 이어서 이번에는요, 여기에 가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동평택이나 서평택 같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어쨌든 가운데 있는 뭐 중평택 정도 있다고 말씀드려서 아직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적은 1090m 제곱 기준으로 해서 3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3전역인데요. 역거지는 걸어서 약 1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동차를 이용 시 올림픽대로와 동부가선 도로를 통해 서울 핵심 중심 지역으로 이동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진출입도 용이합니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 환경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주변에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 시설이 좋고 인근에 초, 중, 고 등 우수한 학군이 자리해 자녀 교육에도 충분한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호수 등이 조성돼 있어 여가 생활을 풍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을 잇는 약 199만 제곱미터 면적을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지정해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등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송파구 주변으로 총 10,00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으로 인한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이 완료된다면 일대 시세를 견인할 지역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남다른 생활 인프라와 대규모 개발 호재가 겹친 이곳,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이 잠실하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송파구 잠실동을 둘러볼 텐데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소장님. 네, 개요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잠실 그럼 어쨌든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역세권입니다. 9호선 뭐 같으면 황금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초초역세권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실사용 면적은 30.78제곱미터가 되겠고요. 분리형 원룸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층수는 총 8층 중에 4층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에어컨, 뭐 인덕션, 뭐 이런 세탁기, 냉장고 등 풀옵션이 제공이 되겠고요. 준공은 2020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을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는데 일단 입지 같은 경우는 9호선 삼전역에 바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외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리석 구조로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외관을 갖추고 있게 되겠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주변에 잘 갖춰져 있고요. 자체 건물도 잘 만들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내부를 보시게 되면 뭐 총 8층 중에 이제 4층의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실사용 면적은 뭐 30.7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원룸으로는 굉장히 넓은 원룸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1.5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리형 원룸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거실이나 주방을 쓸 수 있는 면적이 또 있기 때문에 면적도 꽤 넓은 면적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세탁기라든가 뭐 에어컨, 냉장고 등 풀옵션이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내부 구조도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한 형태로 인테리어가 잘 가꾸어져 있죠.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1.5르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개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근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준공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가격도 꾸준히 향후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잘 내부 시설도 잘 갖춰진 그런 1.5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내 외부의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뭐 준공 난 지도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1.5룸 구조로 해서 깔끔한 공간과 함께 풀 옵션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금 건물의 컨디션도 이렇게 훌륭한 곳이지만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9호선 삼전역 여기서 걸어서 1분 거리라고 하거든요. 정말 가까운 초역세권인데 자, 그러면 이 입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입지 여건은 굉장히 우수한 입지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상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9호선의 초역세권인데요. 뭐 9호선 그러면 사실은 9호선이 지나가는 자리가 아시는 것처럼 강남의 핵심 지역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9호선이 어쨌든 걸쳐 있거나 역세권 지역들은 가격들이 상당히 이제 비싼데요. 이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삼전역에서 바로 도보로 뭐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보시면 또 2호선도 있습니다. 2호선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측에 보시면 또 8호선도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그 핵심적인 라인 3개가 다 거쳐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망도 굉장히 훌륭하다. 지하철도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망을 조금 살펴보시면 물건이 위치하고는 바로 남쪽에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를 통해서 또 사통 발달에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조금 올라가시면 바로 이제 올림픽대로가 있습니다.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고 활용을 통해서 자동차를 또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제일순환 도로도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망도 굉장히 우수하겠죠. 뭐 기존에 물론 교통망 자체가 잠시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주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조금 더 보시면 뭐 잠실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도 이제 뭐 개발에 곧 들어가죠.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주변에 뭐 백화점이나 뭐 놀이공원이라든가 뭐 대형마트, 먹자골목, 또 영화관 이런 것들이 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뭐 풍부하게 지금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추가로 개발 호재라든가 기타 이런 또 추가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훌륭한 곳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변에는 또 공원도 굉장히 뭐 송파 공원이 제일 많고 또 풍부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뭐 석촌호수도 있겠고요. 그럼 한강공원도 바로 인근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잠실 유수지, 그다음 석촌 고분도 있고요. 탄천 유수지도 있겠고, 뭐 올림픽 공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녹지 환경도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뭐 석촌, 초라나 배명고 등심을 해가지고 우수 학군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또 뭐 잠전 초등학교도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초품화 정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명동 1구라든가 송전초나 아주중, 뭐 정신요중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군도 굉장히 우수하고 풍부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사실 개발 호재도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접해 있는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개발 호재가 지금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꾸준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8호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지금 2023년 개통 예정으로 한참 공사 중입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을 거쳐서 그 다음에 뭐 구리, 뭐 별내를 거쳐가는 라인이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구리나 별내 쪽에 남양주에 사시는 분들이 이 라인을 타고 들어오게 되면 잠실이 더더욱이나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라인 한참 공사 중인데 2023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호선 또 4단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호선이 이제 지나간 자리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굉장히 이제 가격대들이 높은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4단계 연장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서 2028년이면 준공이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이 라인 자체도 아까 말씀 삼전역이나 종합운동장을 거쳐가서 뭐 여의도나 흑석을 이렇게 거쳐가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반포까지 거쳐가는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통해서 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개발 호재가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도 이제 2027년에 이제 개통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신사역이나 청담역, 삼성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인근 일대에 해당되는 또 영향력 있는 또 새로운 개발 노선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역과는 뭐 그 거리가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잠실의 이제 마이스 이제 개발 사업인데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의 또 한 축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현대차 이제 GBC 같은 경우에는 한참 공사 중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이제 지하 복합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잠실 마이스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야구장도 도움 야구장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전시 컨벤션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호텔이나 또는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컨벤션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인근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 삼전역은 뭐 아직 한 코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따라서 이 영향들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걸 통해서 어쨌든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잠실 같은 경우는 공사가 이제 뭐 내년 정도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지역 자체가 많이 바뀌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삼성역의 GBC,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잠실에도 지금 마이스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면 이분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할 공간들이 필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잠실 아파트나 또는 삼성동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한 코스에 있는 삼전역에 있는 이런 쪽에 또 원룸이나 1.5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개발 호재를 확장해 보시면 수서역 복합환승센터도 지금 이제 2026년에 착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수서역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지금 개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도 바로 인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세대가 또 추가로 들어오는 거여 마천 뉴타운도 뭐 이미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이제 개발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큰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이 인원 자체도 어차피 잠실이나 종합운동장이나 또 삼성들을 많이 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면서 가치 상승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잠실 일대는 재건축 사업도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물론 뭐 엘리트라고 그래 엘스나 뭐 리센츠 트리움 이렇게 쭉 있지만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확정이 되어서 지금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죠. 거기에 따라 미송크로바나 진주는 이제 다 이제 그 철거를 해서 조만간 착공에 들어가게 되죠. 그다음 잠실 1, 2차, 장밀 2차 같은 경우에도 또 진행이 또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또 새로운 신축들 아파트들로 많이 들어가면서 주변의 가치를 같이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여러 호재들이 같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 거기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호재가 많고 현재 그런 것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입지와 호재거리들 전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들으면서 이래서 잠실 하는구나라고 끄덕끄덕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와 호재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저렴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상 매매가는 한 3억 1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한 2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에 잠시에 내 집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한 가지 좀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이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진행되고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빌라 소액 투자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노하우를 설명드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다르죠?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고요. 설릉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성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개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으로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개포동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등 도로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이 편리해 직장인들의 주거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복잡한 서울 도심 속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지가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도심과 인접한 입지에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은 양재천과 양재시민의 숲 등 풍부한 녹지를 기반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돼 생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명품 학군과 대치동 학원가를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 4개 권역으로 구분돼 개발되는 양재 테크시티 계획, 그리고 양재와 우면 일대에 조성 중인 R&D 연구단지가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 증대는 물론 개포동의 미래 가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개발 호재와 배우 수요로 강남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지역 중에 하나죠. 강남이에요. 강남구 개포동의 주택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개포동의 주택은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개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에서 도보로 약 한 10분 거리에 있는 그런 물건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은 이제 19.8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실사용 면적은 4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8층 중에 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시면 에어컨, 세탁기 등 풀옵션이 제공이 되겠고요. 준공은 2021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 4,500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 특징을 이제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체 지금 8층으로 구성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전 앞쪽에 이제 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망도 우수한 건물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는 외관을 보시는 것처럼 대리석 위주로 또 잘 가꿔진 또 모양이 굉장히 우수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부를 조금 사진과 함께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8층에 6층에 이제 건물이 되겠는데요. 내부에는 이제 화이트 톤 뭐 인테리어로 굉장히 이제 깔끔하고 분위기도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내부 인테리어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방 2개 이제 거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세탁기나 뭐 에어컨의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몸만 들어가서 하셔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그런 또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의 신축으로 지어진 투룸 다세대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곳 뭐 외부 모습부터 아주 화려하게 지금 모습을 살펴보셨고요. 내부 들어가 보면 더 만족스러운 공간이죠. 아주 화사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옵션도 충분하고 널찍한 면적까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 골고루 한번 챙겨봤는데 사실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동네 자체의 강조드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더 자세히 전해드리죠. 자,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네, 입지와 호재도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입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이제 뭐 도보로 이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분당선이 이제 추가로 또 개통이 또 되면서 신분당선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또 중요한 라인인데요. 강남으로 직결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인근의 가치는 뭐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바로 북쪽으로 보시면 또 3호선도 양재역을 통해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3호선도 배치가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로망도 보시게 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서초 IC를 또 이용을 하시면 인근에 바로 서초 IC나 양재 IC를 이용하시게 되면 고속도로 교통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양재 대로를 통해서 강남권을 또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근의 녹지 환경이나 생활 인프라도 뭐 강남인 만큼 잘 이제 갖춰져 있는데요. 양재천 뭐 걸린공원이라든가 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또 양재 시민의 숲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공원을 또 누릴 수 있는 풍부한 녹지 환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뭐 대형 병원이나 마트도 뭐 서너 개가 대형 마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쇼핑하시기에도 굉장히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생활하시기에는 편리한 그런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 수요, 또 일자리 수요가 또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기존에도 뭐 굉장히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강남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남권에 있는 직장인 수요도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또 재건축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양재 시민의 숲 우측에 양재 같은 경우는 또 재개발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또 재개발 이주 수요도 또 누릴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가시면 이제 또 판교의 뭐 직장인 수요도 또 누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양재 우면에 이제 R&CD 연구단지, 양재 테크시티도 지금 어쨌든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착공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어쨌든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에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같은 경우는 또 뭐 학교도 강남인 만큼 우량 또 학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뭐 대치중이나 매원초나 원남고나 국악고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기에도 굉장히 인근에 편리하다. 또는 좋은 학군도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재 우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CT 혁신 거점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테크시티, 테크가 이제 어쨌든 테크놀로지 기술 집적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형태, 그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쨌든 내부 의견 조율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가지 권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R&CD 뭐 코어 권역이라든가 지역 특화 혁신 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 물건지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혁신 권역에 있는 물건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상생 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번째가 도시지원 복합 권역인데 그 큰 틀을 보시게 되면 어쨌든 연구소, 뭐 KT 연구소라든가 뭐 LG 연구소나 뭐 삼성전자 연구소 등 대기업 연구소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기본적으로 조성한다. 이게 첫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소기업 연구소까지 들어와서 이 지역 자체는 연구할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놓겠다.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식 기반 상생 권역이 중요한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문화예술공원이라든가 뭐 특화공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생활하기 편리한 시설이나 또는 거리라든가 이런 게 만드는 형태가 갖춰져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원 복합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쇼핑몰이나 센터라든가 기존의 대형마트가 많이 있지만 또 추가로 이게 또 활성화될 수 있는 영역들로 나눠져서 이 지역을 하나의 대규모 연구단지로 뭐 한 100만 평 정도를 대규모 연구단지로 만드는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견 조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착공하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지역 자체도 새롭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기 강남에서는 남쪽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발이 좀 미흡했던 지역인데 양재를 중심으로 또는 그 외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남쪽으로 그 개발이 지금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신경을 쓰셔서 보시게 되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바로 이제 양재역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또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양재역도 고층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 자체도 지금 개발 압력이 동시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GTX는 뭐 계속해서 D노선까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양재역에 이제 GTX C노선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조만간에 이제 또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인근에서 GTX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의 호재가 또 있습니다. 위례과천선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확정이 되어 있죠. 노선에 관련되는 이제 문제 때문에 좀 조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복정역 위례신도시 쪽에서 출발해서 뭐 수서역을 거쳐서 이 지역까지 지금 오게 되고 과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노선도 강남을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고 이 라인에 따라서 바로 인근에 이 물건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하철이 신설로 개통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남권역이니까요. 주변에 일자리 워낙에 많고요. 학군이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 여건, 정말 최상의 입지 여건을 자랑을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주변 지역을 연구단지 대규모로 개발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력한 호재들까지 같이 품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 강남구 개포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이 개포동의 주택 어떤 곳인지 일단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가격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훌륭한 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예상 매매가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4,5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4억 6,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되겠고요. 어쨌든 간에 강남 한복판에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개발 호재도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으로 가보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자, 이번에는 화면 없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강남권역으로 가볼 텐데 서울시 이번에는 서초구로 가겠습니다. 소위 뭐 강남 3구라고 불리는 지역 중에 하나죠. 자,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을 이번에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또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살펴주세요. 네, 개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핵심 지역을 지금 많이 돌아보고 있는데요. 반포동도 그 중에 가장 아주 핵심 지역의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그런 지역인데요. 위치를 말씀드리면 3호선,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은 29.73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은 약 49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전체 층수로 보시면 5층 중에 3층 1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또 아일랜드 식탁 등 이런 풀옵션이 또 제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21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매매가는 6억 7천만 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건물 특징을 조금 보시면요. 외관을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굉장히 외관이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비교해 보셔도 어쨌든 대립 구조로 해서 굉장히 밝게 어쨌든 회색이나 화이트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변 건물과 비교하셔도
어떻게 도드라지게 두드러질 정도로 외관을 잘 만들어진 건물이 되겠고요. 어쨌든 전체 내부 사진도 보시게 되면 내부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 수납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는 건물이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도 지금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안방 같은 경우도 양면이 이제 그 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고요. 햇볕도 굉장히 잘 드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에 수납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또 이런 또 안에 식탁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잘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부도 화이트 톤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도 좋고 또는 향후에 임대를 놓으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요. 또 이렇게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대지가 6평으로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대지 가격만 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8천에서 1억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이 가격에 육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역적으로 또는 토지 가격이나 전체적인 기반 시설들이 잘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대리석 위주로 해서 충분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게 되면 많은 또 감명을 받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특징을 살펴드렸는데 역시 서초구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인테리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 참 신경 쓰는 적들이 많이 보이죠. 거실에 통창이라든지 주방의 구조 아니면 욕실까지도 꼼꼼히 신경 쓸 흔적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반포동 주택 이 인근의 환경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 알아볼 텐데 최상의 입지와 호재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에 어쨌든 중심 지역에 있고 가장 비싼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바로 길 건너에 입지하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훌륭한데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3호선, 7호선, 9호선 고속터미널 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길을 바로 건너면 문화 최고 비싼 아파트들이 배치하고 있는 곳들이고요. 주변에 사실 기반시설은 더 이상 이야기 않더라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어쨌든 이런 지하철 노선도도 지금 잘 가꾸어진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교통을 따져 보셔도 그다음에 바로 이제 위쪽으로 가시면 올림픽대로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대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포 IC를 이용하시면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을 갖춰져 있고요. 조금 이제 남쪽으로 오시게 되면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도 사당 IC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속도로 환경이나 전반적인 도로 환경도 가장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입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녹지 환경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반포 한강공원도 바로 인접해 있고요. 조금 나가시면 현충 근린공원도 인접해 있고 미도산이나 또 서리풀 공원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여기 공원 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만 서리풀 공원도 위치해 있고요. 인가 또 해밍웨이 길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녹지 환경도 쾌적하게 잘 가꾸어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남에도 핵심적인 만큼 그 주변에 기반 시설들, 인프라 시설들은 너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근에 백화점이나 바로 인근에 성모병원이라든가 대형 병원이 있죠. 그다음 고속터미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조금 내려오시면 또 법원도 또 있겠고요. 그다음에 먹자골목이나 카페 거리 등이나 강남에도 업무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생활 인프라나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곳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도 사실 일자리가 많고 굉장히 이제 또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대규모 또 개발 호재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일자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제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정보사 부지가 있었거든요. 그 정보사 부지에 이제 너무 복합 단지가 지금 개발될 예정인데요. 사업자나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착공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 거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지금 표방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첨단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위치는 서초동의 1005-6번지 일대가 되겠는데요. 서리풀 공원 바로 거기입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 면적만 한 3만 평이 되겠죠. 그러니까 연면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35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마 10만 평이 넘는 연면적의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만 해도 수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미래형 친환경 업무복합단지를 지금 만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이라든가 이지사상운영 등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강남 한복판에 바로 물건지 인근에 대규모 첨단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지역은 지가는 한 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인근에 또 경부고속도로와 또 지하화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거의 뭐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화가 진행이 되면 공원이 또 만들어지고 동서가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동서 하나로 또 진행이 되면서 인근에 굉장히 더 쾌적한 환경이 갖춰지면서 또 이쪽 지역에 대한 또 수요도 더더욱이나 뭐 원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만은 더더욱이나 많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반포동 같은 경우는 또 재건축 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지 이제 바로 인근에 보시면 반포 뭐 주공 1단지나 신반포 1차, 3차, 반포 주공, 뭐 신반포 15차 거쳐서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다 진행이 되고 또 완공이 되어 있고 입주를 하고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비싼 아파트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수요나 호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게 이제 바로 물건지 북쪽에 있다 그러면 물건지 남쪽에는 이제 우리가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배동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격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반포에 뭐 접근할 정도로 가격이 지금 비싸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방배동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신도시급이 만들어지고 북쪽은 또 이런 반포동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또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서 단위의 그런 개발 압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이어서 살펴주시죠. 네,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예상 매매가는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임대가가 6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짓기 전에 한 가지 또 전해드릴 소식, 세밀한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으로 투자하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와 7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설령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됩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빌라 소액 투자로 아파트 입주권 받는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인데요. 설령역 4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성욱 소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요.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